공사를 하는 척하고 공사비만 챙겨 도주하는 한인업자가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다른 집의 차를 몰고 들어간 20대 여성이 집주인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레스토랑에서 대학살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중학교 보조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싸움을 붙였습니다. 교사의 충격적인 행동은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LA시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미국의 본토, 그것도 수도 워싱턴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 수도 워싱턴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i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육상과 해상, 공중 가운데 북한이 육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일 거라고 본다며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 연료를 주입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은 연료 주입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만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미군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in other words, it will shorten your indications of warning. So you may get more surprise. Yes, sir. 북한은 올해만 벌써 9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에 대해선 북한 내 군서열 2위가 나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high priority that it has placed on countering nuclear threats, including from the DPRK's danger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actions only strengthen our determination to address nuclear dangers. 미국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표적인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공화당이 청문회를 열고 브래그 검사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기소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맨하탄의 브래그 검사장 사무실 인근에서 뉴욕시의 범죄 예방 정책을 검토하는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브래그 검사장이 있는 뉴욕 맨하탄 지검 사무실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공화당은 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들을 불러 민주당 소속 선출직인 브래그 검사장의 범죄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던 위원장은 트럼프 수사를 주도했던 마크 포메란츠 전 맨하탄 지검 검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브래그 지검장과 맨하탄 지검에 사건에 대한 문서와 증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 범죄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현장 방문도 브래그 검사장의 텃밭에서 브래그 검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이곳 맨하탄에서는 정의의 저울이 정치에 의해 기울어져 있다며 검사장은 정의를 급진적인 정치 의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서커스라고 규정했고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 간사는 실제로는 우리 뉴욕 공동체의 안전 요구는 무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감싸려는 저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 측도 외부 정치인들이 정치쇼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며 이곳에 나타난 것은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뉴욕 경찰과 검찰 등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0년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조명한 폭스뉴스가 해당 개표기 업체에 거액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지급할 배상금은 7억 8,750만 달러, 한화로 1조 391억 원에 달합니다. 대선 조작 의혹을 받아온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측 변호인은 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에는 당연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개표업체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표로 둔갑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앞서 폭스뉴스는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고 결국 협상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집구조 변경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척하고 공사비만 챙겨 도주하는 한인업자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들 예건이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고 싶어 집주인 릭 서 씨는 지난 2019년 5월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서 씨는 한인 리모델링 업자 제임스 허, 한국명 허도 씨를 만나 공사를 맡깁니다. 업자는 성공한 아들의 이야기와 종교계에 이름 있는 아버지의 길을 과시하며 일을 잘해주겠다고 했고 집주인 서 씨는 3개월 공사로 계약금 7만 달러를 주고 일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해주겠다 그러고 항상 오면 기도를 해줬어요. 이후 공사업자 허 씨는 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게 좋다며 돈을 요구했고 구입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또 주방용품은 함께 가서 구입하기도 했는데 황당한 일을 알게 됩니다. 재료를 빨리 가져오셔야지만 공사가 빨리 진행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 창고에 다 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인을 하니 그 이튿날 가서 우리가 산 거를 캔슬했대요. 그리고 지는 우리 돈을. 나중에 알았죠. 그거는. 그렇게 받아낸 공사 비용이 모두 27만 달러. 업자 허 씨는 공사 3개월 만에 돈을 갖고 도주했습니다. 허 씨는 타주에 있어 빨리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때도 한인 주택에서 공사하고 있었고 한인 피해자는 약 4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 아들을 이용한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믿는 분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집주인은 사기죄로 업자 허 씨를 고소했고 허 씨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도주해 토렌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허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내일도 허 씨 관련 한인 피해 사례 보도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른 집에 차를 몰고 들어간 20대 여성이 집주인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뉴욕주에 자리한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여성 케일린 길리스는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 차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을 목격한 집주인은 현관에서 2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알은 길리스에게 명중했고 놀란 친구들은 이웃 마을로 차를 돌려 911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미 길리스는 총격으로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주택으로 출동해 용의자 케빈 모나한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집주인이 총격을 가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발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용의자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60, 70대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남성 용의자에게 징역 150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인디애나주 법원은 모두 6차례에 걸쳐 60, 7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데럴 굿로우에게 징역 15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번 선고로 피고는 생존자들이 재판 기간 내내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럴 군로우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이상 범행을 계속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서비스업 종사자 복장으로 위장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연쇄 성폭행 범행을 일으킨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뉴욕 레스토랑에서 대량 학살을 일으킬 것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21세 제일린 모타는 지난 토요일 뉴욕 뉴로첼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 대량 학살을 일으킬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복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뉴로첼 경찰은 토요일 저녁 익명의 제보자에게 모타가 오늘은 중요한 운동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사람이 몰릴 것이다. 난 이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일 것이다 라며 장난이 아니다. 경찰이나 레스토랑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모타가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추적해 그녀의 위치를 알아냈고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국은 모타가 이러한 협박 문자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량 학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건 아니건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라며 모타를 협박죄 및 살인미수죄로 입건했습니다.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살인미수죄는 미수살인의 강도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모타가 노린 레스토랑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뉴로첼의 르카운트 플라자 내 애플비와 버팔로 와일드윙이 유력한 후보들로 예측됩니다. 한편 지난 3월 27일 일어난 내쉬빌 학교 총기 사건 이후 뉴욕주 학교들 사이에서는 총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사기 압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약 50개의 뉴욕주 교육구에서 총기 협박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학교들은 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사기 협박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엄벌을 내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쌈을 붙인 중학교 보조교사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주먹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학생들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영상은 교실에 있던 학생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당시 수업을 맡고 있던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한술 더 떠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는 망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What I need you to do is stand by that door and hold it in case somebody comes in. 중학생들에게 싸움을 시킨 교사는 26세의 나탈리 가르시아로 확인됐으며 지난 3월 6일부터 이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르시아는 학교에서 즉각 해고됐으며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교육부 측은 가르시아가 석방되더라도 어떠한 직책으로도 재고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메인주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25마일 떨어진 295번 고속도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인주 경찰은 조사 결과 두 사건이 연관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사건 동기 또는 용의자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프리웨이 총격 사건 당시 수갑을 차고 있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최소 1명의 용의자는 붙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주차장 건물이 붕괴하면서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남쪽 파이낸셜 디스트릭에 자리한 주차장 2층이 갑자기 무너지며 위층에 있던 차들이 아래층에 있던 차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잔해에 사람들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과 자동차들의 폭발 가능성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칠가와 벌몬 애비뉴의 리커스토어 앞 길거리에서 두 사람 간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용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고 피해자는 리커스토어에 들어와 구조를 요청한 뒤 쓰러졌는데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LA 경찰국은 도주한 용의자는 히스패닉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후드티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당국의 느슨한 처벌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LA시에서 접수된 절도 피해는 913건, 하루 평균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집계된 44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입니다.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다운타운과 미드윌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금액은 대부분 $950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950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고스란히 업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LA시가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새 회계연도 총 예산은 $130억 규모, 이 중 10%인 $13억 노숙자 사태 해결에 투입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거리 노숙자들에게 실내 거처를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2억 5천만 투입됩니다. 모텔 등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데 $1억 1천만,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호텔과 모텔을 통째로 구매하는 데도 $4,700만 예산이 투입됩니다. 노숙자 임시거처는 8,000개 유닛 완공을 목표로 시 전역에서 360개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공사기간 단축에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숙자들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약물 치료, 이를 돕는 전문 인력 충원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And we have also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administration to make sure that LA is one of the target cities for their strategic plan to prevent and end homelessness. 노숙자 외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경찰 증원을 통한 치안 강화입니다. 한때 10,000명을 넘겼던 LAPD 전체 인력은 현재 9,100명 선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전국적인 경찰 개혁 목소리와 예산 삭감, 최근에 LAPD 경관들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 것도 인력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y budget proposal calls for urgent action to hire hundreds of officers next year on the way to restoring the department to full strength. 세부적으로는 신입 경관 1명당 $15,000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은퇴 경관들의 한시적 복직 등에 필요한 임금을 배정하는 등 모두 $2억 5천만 의 예산이 공공안전 분야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를 설치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배관 설치를 금지한 북가주 버클리시의 조례가 부당하다며 요식업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버클리시가 가스레인지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천연가스 운반 배관 설치를 못하게 한 조례는 지난 197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에너지정책 보존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다수 도시들이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장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고된다고 내다봤습니다. LA시 역시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업주들의 반발에 따라 식당 시설에는 예외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수표를 절도해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피해액만 $240억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범죄 집행네트워크는 지난 한 해 모두 68만 건의 수표 사기 범죄가 발생해 1년 만에 2배나 늘었으며 올해 피해 예상액은 $240억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우편함에서 훔친 타인의 수표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한 노출 형태의 우편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송함에서 취득한 타인의 수표에서 원래 있던 수령인의 이름과 적혀있던 금액을 교묘히 위조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계당국은 공과금 납부와 같은 정기적인 지불은 가급적 온라인 방식으로 돌리고 수표 발송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체국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발송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내다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관계에서 기술 협력의 비중이 커졌다며 일부 마찰은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최근 한미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 중 하나가 됐다며 한미 관계 역시 기술 협력의 비중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 간 기술 협력에서 서로 모든 사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솔직히 마찰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대중국 수출 통제를 규정한 반도체 과학법 등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럼에도 양국 간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hat we need is a sense of ownership, a sens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n the use of U.S. nuclear weapons in a time of contingency.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와 북핵 대응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간 협력이 동북아를 넘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